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초청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노동현입니다. 대전시는 첨단 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균형 발전, 또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과제들도 남아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전의 다음 4년을 책임질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할 3명의 후보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좌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된 순서대로 앉아 계신데요. 제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이장우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강일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개혁신당 대전광역시장 후보 강일인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태정입니다. 먼저 후보자들에게 시작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후보자 발언 시간의 제한을 위해 발언 시간 종료 20초 전에 남은 시간을 자막으로 고지해드리고 주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부터 시작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이장우입니다. 4년 전 시민들께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이었던 시장을 교체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다시 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가 있습니다. 허태정 후보는 시장 때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시로 뺏겼습니다. K바이오 허브랩을 국책사업 연폐를 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정책 결정을 신속하게 하지 않아서 총사업비가 3천억 가까이 대전 시비를 늘게 됐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3년 동안 대전 방문회를 하면서 수백억을 쏟아붓습니다만 결국은 노잼도시라는 불명예를 대전 시민들에게 안겨줬습니다. 저는 대전에 방위사업청을 이전했고 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지정했습니다. 세계적 바이오 기업, 머크 등 우수한 기업 2조 원 상당의 기업 유치를 했습니다. 허태정 시정 때 망가진 도시철도 2호선, 유성 복합터미널, 갑천 생태호수공원을 정상화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 규모는 급성장했습니다. 기업 상장도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도 이루었습니다. 12년 동안 줄기만 했던 인구는 이장우 시대에 반전을 해서 증가했습니다. 혼인율은 1위에 올랐습니다. 도시 브랜드 평판도도 1위에 올랐습니다. 삶의 만족도도 1위에 올랐습니다. 최종적으로 인구는 늘면서 대전은 청년들에게 핫한 도시가 됐습니다. 다시 무능한 후보에게 노잼도시, 무기력한 시정으로 뒤돌아가시겠습니까? 저 이장우는 위대한 개척자들의 도시 대전을 만들어 인류 경제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예, 주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강일인 후보 시작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개혁신당 강일인입니다. 먼저 지난 토론에 이어서 오늘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흔쾌히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후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대통령 집권 초기에 집권 여당의 승리로 이를 뒷받침할 것이냐, 아니면 공소취소 특검으로 대표되는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것이냐, 두 가지 프레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논리 속에서 대전과 대전 시민들은 실종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지나친 의존과 지나친 대립 모두 위험합니다. 중앙 정치에서 벗어나 대전의 이슈에 집중하고 대전 시민을 하나로 모으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전의 발전은 요원합니다. 이번에 대전 충남 졸속 통합 사태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시장이 선출되면 대전의 이익보다는 중앙 권력자의 눈치만 볼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선택한다면 지역의 7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대통령과의 여야 갈등이 지속될 것입니다. 저는 권력자에게 빚지지 않고 시민들께 빚을 지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오직 대전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전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대통령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견제할 부분은 견제하며 진정한 지역 분권과 대전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정치 갈등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특정 세대나 이념만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합리적 사고로 대전의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공약에서도 대전 지역 언론 통합 구독 플랫폼 대플릭스, 차량 공유 무인 교통 서비스 확대 등 실증 등 과학적인 문제 분석을 통한 본질적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먼저다. 정치 그 이상의 효능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시작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장 후보 기호 1번 허태정입니다. 제가 이끌던 민선 7기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대전 의료원 건립, 그리고 혁신도시 지정과 갑천 생태호수공원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했습니다. 대전의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도 실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장우 후보의 4년은 어떻습니까? 보여주기식 막무가내 행정과 불통과 오만으로 만연했습니다. 민생은 뒷전이었고 시장의 치적 쌓기에만 골몰했습니다. 그 결과 대전시의 부채는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도시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텅 빈 대전시 고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AI 시대 대전의 미래를 확실하게 열고 제쳐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시대를 열어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저 허태정은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위해 함께 달려온 동반자입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구현할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허태정이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시민, 오직 민생으로 대전의 미래를 활짝 열겠습니다. 허태정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TJB 초청 대전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진행 방식은 공통 질문과 공약 발표, 개별 보충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답변과 토론 순서는 추첨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후보자들의 답변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계산되는데 발언 시간 종료 20초 전에 남은 시간을 자막으로 고지해드리고 주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된다는 점 다시 한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TJB 초청 대전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이 지역 현안의 큰 쟁점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세부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있는데 각 후보자님께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과 대전시의 향후 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강혜린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민주당에서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때 반대하는 대전 시민들께서 이것은 제2의 내란이다. 계엄 때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호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 계엄을 막아내었듯이 대전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이렇게 하향적이고 일방적인 통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차뿐 아니라 내용도 문제였습니다. 법안은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라는 이름만 거창할 뿐
재정과 권한 등 실질적 내용이 빠진 맹탕 법안이었습니다. 저와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대전 충남 대충 통합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주민투표를 촉구했습니다. 통합은 결론을 먼저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구체적인 이익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우려점에 대해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통합만으로 지역이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간 교통망 확충을 통한 실질적 생활권 통합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 전남이 먼저 통합을 시행하고 있는데 통합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573억을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아 지방채를 발행하여 빚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가의 지방분권 의지와 통합의 실효성을 광주 전남의 상황을 보며 신중히 지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주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대전시장 재직 시에 서울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경제가 하나로 묶여지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꼭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대전과 충남의 통합뿐만 아니라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대전과 충남 통합을 제안했던 이장호 후보께서 좋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측면에서 반대로 무산된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20조 원의 예산 투입이 무산되면서 지역 발전에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앞섭니다. 그러나 제가 시장이 되면 대전과 충남 그리고 충청권 함께 통합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이 대전에게 이익이 되고 충청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시민들한테 낱낱이 설명하고 의지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지입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합의 방법과 방식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장호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방분권 철학이 없는 현 정부와에서는 통합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연방정부 수준의 권한과 그리고 재정을 이양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것도 대전 시민들의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웃지 못할 일은 통합을 전제로 우리 허태정 후보가 고향인 충남 예산에다가 프랭카드를 걸면서 선거를 대비했던 걸 보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통합도 하지 않았는데 선거 준비부터 충남 발전을 위해서 뛰겠다는 그 모습이 참으로 우습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 통합이야말로 대전의 미래에 꼭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전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또 나아가서 지방 번권의 의지가 없는 이런 통합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257개의 특례 조항을 완전히 무력화한 깡통 법안으로 통합을 시도한 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재정권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으로 했던 민주당 법안이야말로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할 때 필요한 예산을 10원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보면 20조 원도 허구입니다. 이제 대전은 우리 대전 독자적으로 위대한 도시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새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대전시 경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은 카이스트와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나지만 산업화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구 성과가 실제 지역 일자리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주어지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저는 누구보다도 대덕 특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대덕 특구를
대전의 경쟁력으로 키우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있을 때도 과기부 관련 업무를 하였고 또 과기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서 대덕특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왔습니다. 유성구청장과 대전시장을 거치면서 대덕특구를 발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덕특구를 R&D 기반에서 기술 사업화를 통해 대전의 일자리로, 대전의 경제 성장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전에서 대덕특구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AI를 대한민국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하고 3개 분야 99개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대전시장이 되면 대전시장 직속으로 AI 산업 컨트롤 타워를 직접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주관할 계획입니다. 이걸 통해서 GPU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러한 기반 위에 바이오, 반도체, 방위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이것을 대전의 경제 성장의 기반으로 만들고 일자리로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정 시장 4년 동안 대덕특구는 섬처럼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대덕특구에 있는 정부 출연연구소를 대부분 다 방문했습니다. 아마 허태정 후보는 4년 동안 거의 방문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대덕특구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적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A, B, C, D, QR 6대 전략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에너지, 우주항공,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국방, 양자, 로봇, 거기다 에너지까지 투입해서 7대 전략 사업으로 대전을 G2로 가는 가장 중요한 도시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기업 100개, 그리고 시가총액 200조, 그리고 4만 불 시대를 제일 먼저 골인하는 그런 도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대덕특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산업용지를 더욱 구축하고 혁신 기술을 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독려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또 나아가서 중견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때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을 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KS 충남대, 한밭대 등 지역 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데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대덕특구, 대학, 그리고 많은 지역의 관계 기업과 함께 인류도시, 글로벌 인류 경제도시를 꼭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4번 개혁신당 강일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카이스트에서 공부하며 유성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역량과 둔산 및 원도심의 문화적인 포텐셜을 모두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대전이 과학기술의 산업 및 지역으로의 연계가 미흡해서 많은 청년들이 졸업 후 대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소프트한 전략으로는 지역 청년들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연구단지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 지역과의 연계 및 교류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카이스트에서 대전 시내로 이동하는 버스가 단 하나뿐인데 그마저도 임시 노선이고 배차 간격이 40분이라서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는 대전시정이 과학도시를 외치면서 실제로 투자에는 소홀했음을 보여줍니다. 버스 노선을 개편해 연구단지 카이스트와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취미나 만남 등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지원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분야의 대전 시민들이 서로 연결되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교육과 산업의 연결, 산학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전시 차원에서 청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강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연결하는 대전형 인턴십을 주관하겠습니다. 또한 저의 이공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술형 스타트업과 지역의 전통 제조업을 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도 실시하겠습니다. 그 밖에 기존의 관 주도의 실적 쌓기식 대규모 기업 유치에서 탈피해 대전은행을 설립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시민 안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원청교 옹벽 붕괴 위험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가 잇따르면서 도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도시 기반 시설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대전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안전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2022년도에 현대 아울렛 화재가 있었습니다. 근로자 7분이 사망을 했고요. 1명이 중상을 얻습니다만 이 문제는 관리 부실에 따른 화재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한국타이어가 화재를 내면서 부상을 11명 하고 또 타이어 21만 개가 소진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2026년에는 안전공업 화재로 14분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는 우선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각 기업들의 조치가 상당히 미흡했는데 이제 대전시도 이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국가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과 함께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 안전에 대한 점검도 구청과 전 기관과 합해서 정밀하게 조사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실시간 스마트 재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대전시 전 지역의 산업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화재가 났을 때 안전을 위해서 특수 진화 차량 그리고 고가 사다리차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재난상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들도 대폭적으로 더 보강해서 안전한 도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기호 4번 개혁신당 강일인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지속적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담당자 처벌이나 전수조사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시스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1호 공약으로 안전한 대전을 위해 대전형 통합재난안전관리 플랫폼 대전지킴이 도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방금 이장우 후보님께서도 제 공약을 일부 수용해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소방안전점검은 민간업체가 소방서에 서류 형태로 보고하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경보를 꺼놓아도 적발이 안 되고 안전공업 사태도 불법 증축 및 설비 불량 등의 위반이 있었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총교 웅벽 붕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도 FMS라고 하는 시설물 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관리되었기 때문인데 화재 안전도 마찬가지 플랫폼으로 통합해 관리하고 누구나 위험 요소를 제보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20만 원씩 지원금을 나눠주거나 영시축제에 수십억을 쓸 것이냐 아니면 안전에 비용을 투자해 미래를 대비할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저는 대전의 전자통신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AI 화재 경보기 도입 등 안전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소방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중구에 소방서가 한 개도 없는데 몇 년째 지체되는 중부 소방서를 시 예산을 우선 투입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지난 4년 시간을 돌이켜보면 현대아울렛, 한국타이어, 안전공업 등 대형 화재, 그리고 최근에 원촌교 옹벽 붕괴 위험까지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4년이었습니다. 저는 안전한 대전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전시장이 되면 AI 기반의 AI 재난안전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이 재난안전센터는 사후적 조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AI 대응센터 체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대전시를 비롯해서 자치구, 소방, 경찰, 기상청 등 공공 데이터를 통합해서 재난안전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허브에서 침수, 화재, 인구 집중, 노후시설 등 위험 상황을 A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에는 대전 안전 어플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시장의 첫 번째 임무, 바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각 후보자들이 공약 발표를 한 뒤에 서로가 공약에 대해 질문하며 대전시장 후보로서 자질을 검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들으신 후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4번 개혁신당 강일인 후보의 공약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은 안전에 관한 공약이었지만 앞서 소개드린 관계로 2호 공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하는 대전입니다. 대전형 넷플릭스 지역 언론 플랫폼 대플릭스를 도입하여 지역 화폐를 사용해 지역 언론을 통합 구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대플릭스를 통해 단순히 일방적인 기사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의 기자회견과 브리핑, 간부회의 등을 실시간 중계하고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대전입니다. 현재 대전의 체육시설이 분산 관리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부족 현황과 개선 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대전에서 사이비 종교, 마약,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회복하기 위한 여러 단체와 시설들이 있는데 대전시가 심리 피해 예방 및 회복에 컨트롤 타워가 되어 신뢰성 있는 단체들과 이 피해자들을 잇겠습니다. 다음은 연결되는 대전입니다. 대전의 각 주요 대학교를 잇는 야간 버스를 도입하고 외국의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와 무인 교통을 확대하는 실증 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철도 교통은 남북을 잇는 3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부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똑똑한 대전입니다. 전임 시정 때 도입했다 유야무야된 과학부시장제를 재도입하고 대전 대학교별 특성화 학과를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이공계 대학원 대학생 대상 과학 적금을 도입해 이공계 인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뜻한 대전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대전에 흩어진 장애인 단체 및 시설들이 하나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대전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지역의 에너지 배분과 신재생 에너지 투자 정책 등을 하나로 총괄할 수 있도록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이 공약 발표에 대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강일인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있는데 특히 안전에 관한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전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형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최근 원천교 붕괴 우연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관련해서 원인과 앞으로의 강일인 후보의 생각하는 어떤 대책, 안전 대책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혁신당 강일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대전형 통합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을 다른 후보들께서 수용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원천교의 안전 문제도 기존에 그 시설관리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을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전 지킴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통합하여 이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그 지자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 개방하여 이 정보를 개방하여 이런 안전 관리의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서 시민과 관의 상호적인 감시가 일어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실시간 감시를 통해 이 사고의 발생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전 문제가 아까 허태정 후보께서도 좋은 공약을 제시해 주셨는데 화재뿐만 아니라 옹벽 붕괴나 그 천해 범람 문제, 홍수 문제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복합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대책을 수립하는 부분이 저희가 함께 논의하고 구축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께서 강일인 후보 공약과 관련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우선 강혜린 후보께서는 젊고 패기 있고 참신한 공약들이 좀 인상이 있습니다만 구의의 폐지가 있더라고요. 구의의 폐지는 국회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전 지역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저 세종시로 중소벤처기업부를 뺏길 때도 국회의장까지 있었으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허태정 후보랑 같이 뺏겼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협조하면서 풀어나가실 겁니까? 예, 개혁신당 강일인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시간 주어집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결국에는 어떤 후보께서는 대통령이 이재명이고 정부 여당이 많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시장도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많이 가십니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라고 해서 꼭 대전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진 않고요. 반면에 상대 야당인 국민의힘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여야 갈등만 지속될 뿐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방안이 제3당의 캐스팅 보트의 역할입니다. 제3당으로서 여당과 야당의 갈등을 중재하고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대통령과 소통하여 그 캐스팅 보트로서의 그 합리적인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의회 폐지에 대해서 제 공약을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지역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분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특히 도의원과 다르게 광역시의 경우에는 충분히 시의원만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의회를 폐지하고 시의회와 통합해서 관리해서 더욱더 규모의 경제로 시청을 경제할 수 있는 방안을 키우고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지방 분권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대전 충남 통합의 논의도 지방 분권을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견제 역할도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의 미래를 바꿀 5가지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AI 대표 선도 도시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GPU 데이터 센터 구축, AI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서 국방과 바이오,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세계적인 연구 기반을 연결해서 산업으로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더 강해진 온통대전 2.0을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캐시백 기능은 물론이와 정책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대전에서 돈이 한 번 더 도는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4050 징검다리 연금으로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조기 퇴직자들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4050 연금 받기 전 시간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10만 원을 내면 대전시가 5만 원을 더해서 60세 이후의 삶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대전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트램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도시철도, 지하철, 트램, 광역철도, 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사각지대에는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타시와 함께 꼼꼼한 대중교통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참여형 햇빛 발전소와 대전형 햇빛연금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전기를 만들고 그 수익을 시민과 주민에게 배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사오는 도시에서 시민이 생산하고 이익을 나누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연구가 산업이 되고 소비가 민생을 살리는 대전시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께서 허태정 후보 공약에 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여전히 허태정 후보는 공약이 돈 뿌리는 거군요. 돈 뿌려서 매표를 하는 것은 그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거기다 보문산 개발 같은 경우 정확하게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되는데 2018년의 선거 공약에는 보문산 종합관광단지 조성 거기에 보면요
170m 전망타워 케이블카 포함한 대규모 계획이 발표됐는데 제대로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이번에는 환경 친화적 휴식 공간을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예. 그럼 제가 일단 허태정 시장-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시간 주어집니다. 제가 민선 7기 시장 후보일 때 보문산 관련 공약을 했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되어서 현장을 살펴보니 보문산은 자연의 가치가 훨씬 더 높고 두 번째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장우 후보는 여기에 사업을 크게 벌리겠다고 했지만 사업자들이 안 나타나서 결국 3,300억을 들여서 시에 재정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재정도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 기존의 사업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3,300억을 투입한다? 그러면 현재 3,300억 중 2,300억은 차입을 해야 될 거고 그건 부채로 남게 됩니다. 나머지 1,000억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빚을 늘려서 그곳에 3,300억을 들여서 케이블카를 놓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시민들에게 저는 묻겠습니다. 이곳을 환경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대전의 허파로서의 기능을 하고 시민들이 쉼이 있고 그리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보문산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시의 재정을 더 건실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장 후보가 정책 전환을 하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기호 4번 개혁신당 강일인 후보께서 허태정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공약들에서 AI가 너무 남용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 드렸었는데 그 AI 실증 인프라로 국방과 반도체를 엮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국방과 반도체가 AI가 어떻게 연결되시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제시한 공약 같으면은 교통 문제에서 무인 교통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를 수집해 AI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광역교통 하층을 위해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필수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침묵하셨는지 민주당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허태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주셔갖고 이게 1분 30초 내에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은 AI는 AI 자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연관된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는 지금 대전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도 AI가 연결됐을 때 혁신이 일어납니다. 임상의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AI가 이 임상을 대체했을 때 얻는 효과는 몇십 배에 이른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의 핵심들은 바로 데이터 기반이고 그리고 GPS 이런 첨단 기술들이 접목되는 거에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유무인이 결합해서 전쟁을 합니다. 요즘은. 이게 다 AI 기반 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행정수도와 관련해서도 저는 일관되게 시장일 때도 그랬고 또 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에도 행정 통합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촉박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찬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시민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이미 공약했고 시민의 우선인 대전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다른 두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허태정 후보가 보문산 개발을 약속해놓고 완전히 파괴하고서 공약을 냈는데 이는 헛공약이죠. 그러면 다음 민선 9기 때 공약을 누가 믿겠습니까? 약속도 지키지 않는 후보가 어떻게 공약을 내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전을 글로벌 경제과학 수도로 완성하겠습니다. 6대 전략 사업인 우주항공, 바이오, 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에 에너지를 추가해서 7대 전략 사업으로 대전의 경제를 확실하게 키우겠습니다. 거기에다가 AI, 드론, 센서, 로봇, 2차 전지까지 함께 결합하고 전통 뿌리 산업도 함께 결합해서
대전의 산업을 키워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535만 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투자금융은 1조 원까지 확대해서 대전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서 기술계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대학원의 고급 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상장기업 100개, 시가총액 200조를 달성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보물산 프로젝트는 임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2, 3, 4, 5, 6호선도 무궤도 트램, 고무바퀴 달린 트램으로 4년 내 전체를 다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임업인들을 위한 연간 100만 원 공익수당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허태정 후보가 작게 설계한 볼파크도 3,000석 증설해서 우리 팬들의 이게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강일엔 후보께서 이장우 후보 공약과 관련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이장 후보님 공약을 보면 사실 이게 다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비패식으로 그냥 가능한 것들 모두 늘어났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양자, 2차 전지, 에너지 이런 여러 분야에 다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 특히 양자 같으면은 아직 상용화가 안 된 상황이라 비용 투자 대비 수익이 적은 점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건지, 그리고 도시철도 3, 4, 5, 6호선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공약 때는 4년 전에 3, 4, 5호선을 말씀하시다가 실패했거든요. 이게 현실성이 있으신지. 예, 이장우 후보께서 우선 답변해 도시철도 문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 3호선에서 5호선까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잘못 알으신 것 같은데 6호선 같은 경우로 이 반을 나눠서 3호선 같은 경우 6호선까지 늘립니다. 그래서 바퀴 달린 무궤도 트램은 한 노선을 하는데 500억이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안에 4차선 이상 도로면 도로 일부 정비하고 정류장만 정비하면 개통할 수 있어서 대전에 230명 타는 바퀴 달린 트램으로 교통혁명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양자는 지금 대전의 이 양자과학자의 반이 대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카이스트 표준연을 포함한 많은 지금 양자 과학자들이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카이스트와 함께 대전시가 200억을 대고 중앙정부가 나머지 돈을 대서 카이스트의 양자팹을 이미 조성하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시가 대한민국 양자팹의 핵심 도시로 양자 기술의 핵심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관련 기관들과의 협약을 완료했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전에서 설계해서 대전에서 생산까지 해서 대한민국 양자 기술의 선도기시 또 세계 경쟁에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사업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작년 미지급도 12억 올해 예산으로 지급했다는 이야기인데 좀 이렇게 큰 사업들을 이렇게 막 벌려놓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이 예산조차도 제대로 마련을 못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고 대전사랑카드도 제때 하지 못해서 조기 종료되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바로 허태정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선 7기 때 벌려놓은 사업들이 너무 산만해가지고 제가 이걸 정리하는데 1조 1,161억이 들었습니다. 8기 제가 시장이 돼서 저의 정책 사업을 추진한 것은 2,206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허태정 후보가 공원 불필요한 땅 4천억 가까이 사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쓸모없는 땅들이 지금 많아졌고요. 시민의 혈세를 4천억을 갖다가 땅 사는데 지금 퍼부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온통대전 한다고 해서 2,805억인가 또 갖다 퍼부었죠. 그리고 대전에 노잼도시 이거 해결한다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부터 3년 동안 대전 방문회 해를 하면서 수백억을 갖다 쏟아 부으면서 했습니다만 결국
노잼 도시라는 불명예를 시민들에게 안겼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온통대전이다가 지금 시민들한테 또 20만 원씩 나눠주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800억이 들어요. 온통대전은 2,500억. 지금까지 대전시 재정에 가장 재정에 지방채를 발행한 그 원인이 허태정 후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했던 것을 전혀 기억 못 하시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본인이 했던 사업들 마무리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 정리하는데 쓴 돈을 허태정 후보는 저한테 덮어 쓰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주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시장 후보로서 자질과 공약 내용을 각 후보자들끼리 검증해 볼 수 있는 주도권 상호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5분씩 주어지는데요. 가급적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는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하지 마시고 되도록 상대 두 후보들에게 골고루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호 4번 개혁신당 강일인 후보에게 먼저 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허태정 후보님께 아까 세종 행정수도 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행정통합 무상과 혼동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세종의 행정수도 특별법 무상과 개헌안의 논의 무상에 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수도 통합은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입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고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세종을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만들자라는 그러한 공약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통합이 법안이 무산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세종뿐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충청권의 혁신 성장을 이루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서 관련된 법안은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입장 밝혀주셔서 감사드리고 직전에 더 강한 메시지를 내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침묵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허태정 후보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17개 광역단체장을 뽑습니다. 거기서 혹시 민주당 후보가 몇 명 정도 당선될 거라고 보시는지 예상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그걸 예측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민주당의 후보로서는 시민들 특히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민주당 후보가 많은 곳에서 당선되길 염원하고 그런 마음은 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저희 개혁신당 후보들이 출마한 곳을 제외하고 10명 이상은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근데 그렇게 되면은 허태정 후보께서도 시장이 되시면 많은 단체장 중에 한 분이 될 텐데 원업 댐이 될 텐데 그러면은 많은 단체장 중에서 특별히 허태정 후보가 중앙에 어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 단체장 중 한 명이 아닐까요? 그거에 관해서 네. 모두 다 이제 각자의 역량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뛰는 거죠.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같이 일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정부를 위해서 행정에 일했을 때 또 정치인으로 있을 때 많은 정치인들과 교류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고 현재 중앙부처 장관들도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과 협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자신이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아까 이재명 정부 말씀하셨는데 저는 데플릭스 공약을 통해서 대통령처럼 간부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생각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후보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시정의 회의를 당선이 되셨을 때 실시간 중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미 시장 시절에 확대 간부 회의를 시청 내에 방송을 다 했습니다. 이제 유튜브 시대에 맞게 우리 시민들도 직접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시스템을 갖고 갈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장우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 때 제가 언급한 주제인데요.
그 윤석열 정부 때 R&D 과학기술 예산 삭감으로 저를 비롯한 대전 지역의 연구자들이 엄청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장우 후보께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던 걸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그때 피해를 입은 연구자분들께 사과하실 생각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정부 예산은 사실상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오랫동안 R&D 한 10년 정도 이상 됐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줄이고 새로운 미래의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과학기술계는 이에 대해서 R&D는 최소 20년, 30년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서로 충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편성권이 없는 시장이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그렇고요. 그건 과기부하고 중앙정부하고 그리고 다수당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사실은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액권이 국회에도 있는데 그럴 정도면 민주당에서 증액을 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대폭 삭감한 걸 민주당에서 조금이라도 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필요하면 제대로 수정을 해야죠. 네, 주어진 주도권 토론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에게 토론 주도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네, 이장우 후보님께 질문하기 전에 제가 좀 바로잡고 가야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통계를 잘못 인용하시는데 이장우 후보 시절은 그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면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 자료를 보면 분명하게 청년 인구가 9,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제가 시장일 때보다. 근데 인구가 늘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도 줄었어요. 또 허태정 때문에 빚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통계 자료 발표한 거를 보면 제가 발행한 거는 4,900억 원이고 실제 갚은 걸 남은 순증을 따지면 2,400억 정도 됩니다. 이장우 후보 때 발행한 것이 6,200억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순증으로 따지면 약 7,000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료가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입니다. 정당하게 얘기를 하시죠. 허위사실이에요. 이게 허위사실이라고요? 제가 시장 출마하기 전에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제 이제 주도권 질문할 테니까 이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이장우 후보께서 새로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12월 3일 계엄이 있던 그날 밤 행적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갈라시오를 저녁 늦게 보고 언론사, 지금 특정 언론사를 직접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얘기는 않겠습니다. 특정 언론사 대표들과 같이 있었다. 이렇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을 통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통화를. 아니 그 TV 토론에서는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마치셨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시간 동안에 시간에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토론에서 OECD 국가에서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윤호이긴을 외치는 행사 집회에 그때 전환기 씨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잘한 일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 보죠. 또 묻습니까? 무슨 프레임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이상한 얘기 그렇게 자꾸 하고 그러는데요. 그건 시장하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9시 반에 갔으면 집에 가서 씻고 집사람하고 당연히 있으면서 언론사 사장들하고 다음 날 조찬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통화도 하고 또 간부들하고 계속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민주당은 인천 가가지고는 아니 정말 인천 가서는 30초 룰을 이야기하니까 나왔다고 뭐라고 대전 와서는 안 나왔다고 지금 뭐라고 주도권은 허태정 후보에게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예.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묻는 것은 이것이 사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이장우 후보는 오늘도 이 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그 윤호의 개인의 그 집회에 간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석고대죄하는 것이 맞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일인 후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발표한 내용을 놓고 보면 그 안전뿐만 아니라 AI 강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 공약하고 있는 AI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뭐 AI를 실증할 수 있는 게 허태정 후보가 말씀하신 바이오 부분도 있고 제가 조금 중점으로 보는 건 교통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통 부분에 AI를 접목시켰을 때 그 교통 시스템도 개선하고 AI 관련 실증 산업도 육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의 무인교통 시스템을 더 활성화해서 결국 무인교통은 AI 기반 이미지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인교통과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도 빅데이터를 AI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차량 공유 서비스와 무인교통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장우 후보께서 저는 오늘 토론 중이라도 윤호개인 집회에 나가서 주먹을 불끈 쥐고 사실상 지지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역사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토론하기 전에 허태정 후보가 윤 정부에서 사면 복권시킨 전임 시장을 선대에 두고 있죠. 그분도 그러면 내란 세력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을 다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일인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통합바위 의장이 뭐 하시는 건지 아시죠? 좀 잘 모르세요? 네네. 예, 전시나 이런 때 시장이 직접 지역의 전시 지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육군 병장 제대했는데요. 통합방위 의장이 발가락을 훼손해서 군대를 안 가겠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 아직도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발가락을 절단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그런 후보가 시장 되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명확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심각한 문제죠.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정책 결정이 지연돼서 허태정 후보 때 대전 시민들의 혈세가 3천억에서 많게는 이제 4천억까지 시민들 혈세가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태미고개라든가 불티고개 또 나아가서 이 대주파크길 사거리 한밭대로 이런 정책 결정도 안 하고 함으로써 결국 대전 시민들의 혈세가 3천억에서 4천억 가까이 추가 투입되는데 그러면 이 정책 결정을 뭉갰던 허태정 후보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갈리는 게 허태정 시장이 전임 시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왔고 이장우 시장이 이어받았는데 전에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허 시장이 한 번 더 했으면은 그 추진이 되었을까 이장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꼭 빠르게 추진되었을까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능한 그거에 대해서 허태정 후보 가정을 할 수는 없다고 입장에서는 봅니다.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 특임 교수로 임명을 받습니다. 우리 허태정 후보가 최근에. 근데 2012년 구청장 시절에 고려대학교에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연구진실성 검증센터에서 80%가 뺏겼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반납을 했거든요. 우리 지금 석사 지금 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게 대학교 지금 특임 교수로 간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논문 표절에 관해서는 저도 연구자 생활해본 입장에서 심각한 윤리적인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이 대학교 가서 강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니 석사 논문도 반납을 했어요. 학사예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논문을 표절한 사람이 어떻게 대학에 강단에 서느냐. 뭐 문제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 봅니다. 월급도 예. 받았잖아요. 연구실도 받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허태정 후보가 전에 장애인 등급을 받아서 16년까지 장애인 혜택을 누리다가 그것도 반납을 했어요.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대전시장 또 사회복지나 이 장애인 정책을 하는 시장으로서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사과의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허태정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 보문산 개발과 관련해서 아까 환경 친화적 휴식 공간을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2018년도에 약속하고 시장 때 약속한 걸 이행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환경 친화적 휴식 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전 시민들이 공약도 안 지키고 또 시간에 따라서 180도로 변하는 이런 조변석계와 같은 그런 시장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20만 원씩 지금 시민들에게 뭐 70% 지급한다고 해도 2천억이 소요돼요. 돈이 없는 것 뻔히 아시면서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온통 대전은 2,500억 가까이 소요될 텐데 지금 대전시 재정이 허태정 후보가 지난 시정 때 늘어뜨린 일들 정비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대책입니까, 네. 역시? 자, 저한테 30초의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이장우 후보는 심각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치 제가 군을 군 면제받기 위해서 무슨 신체를 손상시킨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근거가 없는 사실, 허위 사실입니다. 법적 조치할 겁니다. 특임 교수 월급 받지 않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예. 주어진 답변 시간 한 5초 정도 더 드릴 텐데 뭐 마무리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시간 세 분의 후보들에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책 대결로 희망을 드려야 되는 자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았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누가 제대로 된 시정을 펼치고 민생을 살릴 적임자인지 시민들은 잘 판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보듯이 이장우 후보가 하는 일이라고는 두 가지입니다.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거나 허태정에 대한 비방하는 것뿐입니다. 이장우 후보는 이렇게 허태정만 바라보지만 저는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것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대전의 미래를 꼼꼼히 채워왔습니다. 저 허태정에게 다시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과 함께 더 살기 좋은 대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대전광역시는 위대한 개척자들의 도시입니다. 수많은 개척자들이 120년 동안 위대한 도시를 일궈왔습니다. 그곳에는 과학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한민국 12의 경제 대국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전을 위대한 개척자들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전이 가장 불명예스러웠던 노잼 도시의 의미는 허태정 후보 때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수백억을 쏟고도 잼잼 도시, 꿀잼 도시를 못 만드는 허태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당연히 낙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전의 전략 사업도 하나도 제대로 구사를 못했습니다. 대전의 현안들도 제대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총사업비는 무한하게 늘었던 도시철도 2호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는 올바르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일하는 후보와 일하기 싫은 후보와 일 못하는 후보를 명확하게 가려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기호 4번 강일인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대전은 대한민국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지역으로서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합리적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도 한국의 정치 갈등과 위기 속에서 대전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양당 정치의 고착 속에서 제3당이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또한 양당의 한 축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이를 대체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의 독주를 막으려면 저희가 정말 더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에는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많은 후보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를 포함해 대전의 각 지역에서 개혁신당의 후보들이 정치 개혁과 지역 민생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의 노력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진실한 정치인을 알아보는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익숙한 실망 대신 합리적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치 그 이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전이 먼저다. 개혁신당 대전시장 후보 기호 4번 강일인이었습니다. 네, 세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TJB 초청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을 비교해보고 대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TJB 홈페이지와 TJB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